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트시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Three Art World Experts on How the Art Market Will Change in 2021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아트 마켓이 어떻게 체인지가 될지 3명의 이렇게 미술 전문가에게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이 더듬더듬 영어 이 뭐 해석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고 조금 뭐 오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전문적인 번역은 하기 힘들고 게다가 이런 기사들은 때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art market has gone through 10 years worth of innovation and evolution in past 10 months. 이걸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뭐 10년치의 이런 혁신과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개월 동안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뭐 팬데믹 그런 것 때문에 레이시즘에 대항하는 글로벌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었고, 제가 지난번 리포트에도 얘기했지만 뭐 흑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업들이 좀 조명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과 이런 레이시즘 얘기까지 뭔가 굉장한 이런 프로테스트한 무브먼트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글로벌에서 이러한 경향들은 일어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팬데믹 때문에 10개월 동안 더 급격하게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션, 뭐 경매라든가 페어 그리고 갤러리들의 온라인 이 구매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컬렉터들은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을 뭐 편안하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사진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진 기술과 그리고 비디오 때문에 이제 바이어들이 온라인에서 더 쉽게 작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일시적일 뭐 수도 있지만 이런 옥션이나 이러한 변화들이 일시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일시적인 않을 수 있다. 이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겠죠. 대부분의 것들은 이대로 쭉 진행이 될 것 같다.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고 그랬지만 이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미술 시장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산업들도 요즘에 비슷하죠.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많아졌는데 이게 이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할 것 같다. 지금의 그러한 흐름들이. 자, 그래서 우리들은 세 명의 그 세계적인 이런 미술 전문가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좀 물어봤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옥션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아트페어에서의 주요 인사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번 연도를 어떻게 지냈고, 그리고 2021년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뭐 에드워드 돌만이라는 사람은 이 필립스라는 옥션 회사의 이제 CEO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디지털로 이제 전환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대요. 그래서 디셈버 7일 날에 자기네들이 했던 것 중에서 뉴욕에서 134밀리언 달러, 네, 그거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익스펜시브, 그러니까 2020년 중에서 가장 비쌌었던,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게 아니라 네 번째로 비쌌던 옥션도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제킨스 존스 갤러리에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뭐 이런 식으로 팔았다. 뭐 대충적인 뜻은 맞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옥션을 했는데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뭐 가장 비싼 작품도 뭐 판매가 되고 뭐 했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제 이 사람이 있고 제킨스 존슨 갤러리라는 데에 카렌 제킨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여기에 파운더인가 봐요. 그냥 갤러리 대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네들이 메인 공간에서 피스코스탈이란 이런 어려운 단어를 꼭 써야 하나. 예, 아무튼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번역기를 돌려봤는데요. 근데 자기네 공간 자체를 어, presentation at pair,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려고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성공을 거뒀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 사람은 갤러리스트인데 갤러리에서 이렇게 자기네 공간에서 전시도 하지만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작품도 선보이면서 그런 게 됐다라고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트 두바이의 아트 디렉터인 파블로 델 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아트 페어가 아마 취소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버추얼 익시비션 플랫폼,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온라인이라는 얘기겠죠. 온라인에서 이렇게 뭐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 뭐 여기서는 뭐 큰 성공이라고 그걸 뭐 성공에 대한 얘기를 없는 걸 봐서는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 같아요. 아트 두바이를 온라인으로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익시비션 플랫폼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계획하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좀 쉬운 단어를 써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었던 필립스라는 경매 회사의 사람인 에드워드 돌만 치프 익스큐티브 오피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어떻게 당신의 비즈니스를 바꿔 놓았느냐. Even before pandemic,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라인의 세일과 인터내셔널인 그런 옥션,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해 왔었대요. 그래서 컬렉터들은 그런 옥션에 참여를 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많이 했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 팬데믹 이전에도 늘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자기네들의 디지털 이노베이션 액세서레이트, 올해 그러한 이제 디지털적인 혁신들이 조금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컬렉터 커뮤니티들이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많이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뭐 다이나믹한 온라인 세일이나 뭐 하이브리드 세일, 그리고 이렇게 좀 생생한 이런 가상 세계의 세일,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자신감 있게 이거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작품을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거는 당연히 없고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브릭 앤드 몰탈 로케이션, 뭐 여기다가 자기네들의 그런 뭐냐 오프라인 장소를 마련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 사우스햄턴에 새로운 오프라인 갤러리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갤러리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자기네들의 공간을 뭐 연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뭐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오프라인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라이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네. 근데 긴 글이 있지만
대충 해석하면은 아무튼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그 전에도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왔었던 것들이 있지만 더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했고, 그럼에도 이제 자기들이 오프라인 공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것도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 이 판매나 이런 것들은 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지가 될 것 같다. 다음 질문으로 가서 많은 솔루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2020년에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었던 아트마켓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올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임팩트가 있었냐, 뭐 그리고 아무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With many art fairs having been put on pause, 그러니까 많은 아트 페어들이 이렇게 멈추고 그런 페어들이 많이 멈췄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갤러리하고 큐레이터들하고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일을 하는데 더 가깝고 긴밀하게, 그러니까 옥션 하우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트 페어들이 많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갤러리와 큐레이터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더 긴밀하게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긴밀하게 일하는 건 원래 더 그러지 않았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러한 갤러리하고 큐레이터 아티스트들이 옥션하고 더 긴밀하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튼 뭐 아트 페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더 긴밀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What art market practices from before the pandemic do you think will never return?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아트 마켓의 뭐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랙티스, 관행,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을 중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네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아트페어나 옥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big giga risks are always physical. 그러니까 이렇게 아트 페어가 열리거나 할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열렸을 때 그러한 주간에는 너무 많은 스태프들과 컬렉터 그리고 뭐 이런 저널리스트들이나 여러 가지 인력들의 소모가 너무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트 페어를 할 때 작가가 뭐 해외에 있는 아트 페어에 작품을 들고 가고 갤러리도 그렇고 그랬을 때 너무나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품을 옮기고 설치하고 사람들이 호텔에 머물고 하는 비용들이 뭐 해외 아트페어 한 번 하면은 수천만 원 깨지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작품이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뭐 크게 보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리소스들이 너무나 크게 이렇게 소모가 됐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물론 그런 거를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좋은 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옥션이나 뭐 아트페어 같은 것들, 오프라인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조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요구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누구 하나 나서질 못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서 그러한 성향은 제가 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는 어떠한 도전들이 이제 뭐 계속 되었었고, 당신이 생각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로운 해에는 뭐 되겠느냐 그랬을 때, Broadly speaking, the pandemic and shutdown have likely been very changes.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갤러리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떠오르는 이런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네 필립스 이렇게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떠오르는 작가들이 자기들한테 뭐 굉장히 중요한 벨 웨스터 그런 뭐 그러한 중요한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로버트 나바 같은 작가는 메이저 갤러리하고 이게 옥션을 한 다음에 이제 메이저 갤러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도 뭐 지켜보기도 했대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 젊은 작가들이나 이렇게 작은 갤러리들한테는 확실하게 올해가 굉장히, 그러니까 2020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네 갤러리들은 그러한 떠오르는 작가들을 계속 주시하고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카렌 제킨스 존슨, 파운더 프린시팔 제킨스 존스 갤러리. 그러니까 제킨스 존스 갤러리, 제킨스 존슨 갤러리에 있는 카렌 제킨스 존슨. 네, 자기 이름을 딴 갤러리를 만들었네요. 여기 대표겠죠? 파운더 앤드 프린시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국에는 갤러리 대표를 파운더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팬데믹에 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들이 변화가 되었냐라는 질문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랑 뭐 모두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콜라보레이션 위주 갤러리, 스페셜 프로젝트 페어 뮤지엄.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존보다도 자기네들의 콜라보레이션을 늘렸는데 다른 갤러리나 뭐 스페셜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뭐 아트페어 앤드 뮤지엄 여러 가지랑 더 뭔가 교류하는 것들을 더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러한 최근에 아트에 대한 세계적인 아트 토픽에 대해서 아티스트라들하고 컬렉터들 그리고 큐레이터들 하고 자기들끼리 온라인 포럼을 만들었대요. Conversation on Culture라고. 그러니까 뭐 문화에 대한 그런 대담 뭐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정착이 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나마 있다라고 하면 최승윤 채널에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끔 인터뷰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랑스의 온라인 갤러리 싱글아트에서도 이런 걸 자꾸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온라인에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걸 하자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저런 걸 뭐하러 하지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조금 좀 더 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화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해외 쪽은 뭐랄까 갤러리 오프닝 같은 거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까지 즐기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대화가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좀 지속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었나 봅니다. 역시 아까 위에 이제 필립스 옥션 대표한테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자기네들이 2020년도에 했었던 뭐 그러한 많은 도전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제일 길고 마지막까지 오래 갈 것 같으냐. 이거 물 흘렸어. 안 돼. 죄송합니다. 이거 물 때문에. 아무튼 자기는 가장 오래 갈 것이 어떤 거냐고 믿느냐면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스, 그래서 소셜 미디어 그리고 또 이렇게 가상의 전시, 스튜디오 방문, 이게 가상으로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단어를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전체적인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낮은 장벽, 그러니까 갤러리나 컬렉터, 아티스트, 큐레이터 앤드 뭐 라이터스 전부 다 낮은 장벽으로, 그러니까 진입을 하기 위해서 낮은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실제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뭐 공간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다 연결이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갤러리에서도 너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네트워킹 같은 것들은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인 것 같으냐 라고 하면은 나는 뭐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내 의견으로는 팬데믹이 돼서 그러니까 작은 갤러리 그리고 이제 뭐랄까 좀 전통적인 프린트 미디어 그런 거겠죠. 신문, 네, 종이 신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종이 잡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감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견이긴 의견이다. 뭐 그럴지 아닐지는 뭐 절대로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작은 오프라인 갤러리들은 진짜 되게 어려운 때가 왔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좀 수차례 얘기를 했던 거기도 하지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뭐 또 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어떠한 도전들이 지속되어 왔으며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해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은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산업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 디버시티 아무튼 그러니까 다양성의 부족. 네. 다양성의 부족과 그리고 산업의 포함이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했었지만 미술 산업이라는 게 뭔가 산업의 하나로 인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은 이렇게 뮤지엄이나 이런 이제 뭐 기관 그리고 갤러리들 그래서 이제 잘 표현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흑인들 그리고 라틴계나 아니면은 여러 이런 인종들의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것들을 늘려야 한다. 박물관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다양성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한 뭐 실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흑인 트러스트들이 자기네들에게 참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뮤지엄들의 그런 뭐 더 다양성, 아트마켓의 다양성, 뮤지엄들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사람은 좀 인종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인종 문제가 많이 두드러졌으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은 동양인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흑인들만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사람도 뭐 흑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미술 시장의 경향을 보더라도 약간 흑인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너무 백인 획일화되어 있었던 것들이 실수였고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그런 걸 바꾸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2021년도에도 뭐 계속 될 것이고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파블로 델 팔이라는 사람인데 아트 두바이의 디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팬데믹은 어떻게 자신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아트 두바이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다라고 해요. 메나사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중동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동 지역에서 자기들은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피지컬적으로 여는 페어는 올해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2020년도에 갤러리들을 서포트를 하는 거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팬데믹 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튼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라인 세일 뭐 기회를 준다라든지, 그리고 아트페어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디벨로핑 뉴 컨셉 이런 거 큐레이터 온라인 쇼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뭐 전반적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다 자기는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갤러리들과 뭐 컬렉터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뭐 실제로 페어를 열지는 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있었던 변화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오래 가고 지속적으로 할 것 같냐. 뭔가 이 사람 영어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구체적으로 뭘 했다라기보다는 좀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자기들이 이렇게 좀 초보적인 단계요, 아니면은 뭐 2차 시장에 있는 사이에 있었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팝업 프로젝트, 하이브리드 모델 하고 around artist girl together support another.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큰 그림, bigger pictures 아이디어. 그러니까 큰 그림의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제 뭐 실행을 하고 있다,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술계의 역동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What Art Market Pressed Pandemic, 다시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팬데믹 이전으로 그런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거는 이러한 뭐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뉴 노마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되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뭐 하지 않고도 뭐 만날 수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뭐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2020년에 한 일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여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2020년에 뭘 정확하게 했다라기보다는 2021년 그리고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기 위한 뭐 초석을 다지고 있나 봐요. 네. 아무튼 뭐 위에 했던 사람들의 방향성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어떠한 도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들은 올해 그런 것들, 뭐 인종이라든지 그리고 불평등,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것들이 계속 일어났대요, 아트 이제 산업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런 불균형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들을 뭐 이제 내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 깨우치고 있다. 약간 이것도 또 인종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트 두바이는 계속 그런 플랫폼, 계속 자기 플랫폼을 얘기를 하네요. 이런 글로벌적인 플랫폼을 하는 거를 계속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네 아트 두바이는 그 메나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세 가지의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옥션 회사인 사람은 사실은 뭐 세 명 다 제가 뭐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들을 다 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 뭐 온라인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소요됐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지불을 하거나 모임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일어났었던 인종적인 문제, 그리고 불평등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도 다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의 변화가 2021년에도 계속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세 명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더 좋아진 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았다. 오프라인 시장도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오프라인은 아주 소수 집단의 오프라인 모임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하이 클래스의 오프라인 전시 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나머지의 것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이 기본에서 온라인이 추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은 온라인이 기본에서 오프라인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봐야 되는 전시 아니면 뭐 행사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열리고,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좀 작은 모임들 있잖아요. 작은 전시들. 이렇게 소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또 산발적으로도 열릴 것이고, 그렇지만 온라인 시장으로의 확대 그런 것들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런 작은 갤러리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인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술의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성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들이 2021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주류 사회에서 백인들이 하는 건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나눠주겠다 약간 뭐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평등해지면 사실은 그러한 생각조차 안 하겠죠. 뭐 그런 시대가 아무튼 오지 않을까.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별 내용 아닌데 이 더듬더듬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리포트들은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좀 쉬운 단어들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전 세계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2020년과 2021년의 미술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티스의 그 리포트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